안녕하세요. 저는 키즈닥터 수학 경시 연수를 하게 된 신혜경입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따뜻해졌죠,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키즈닥터에서도 이 봄도 맞이하고 새해도 맞이하고 새학기를 맞이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거든요. 제가 오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모두 이제 우리 키즈닥터가 활성화되는 데 노력해주실 거라 믿고 제가 이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말이 빠를 수도 있고요.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키즈닥터에서 그동안은 한 번도 경시라는 거, 그죠? 학과 공부도 한 번도 저희는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지도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경시 대회를 준비하게 됐느냐? 선생님들 고민해보셨어요? 왜냐면 키즈닥터에서 그동안 아이들의 사고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그 결과들이 반드시 눈에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친구들이 우리 키즈닥터를 와서 이제 사고력을 키워놓고 조금 학년이 높아지면 다 이제 옆에서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원으로 옮겨가면 그것이 곧 그 기술을 가르쳐주는 학원의 공인 걸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교육 카페, 블로그 같은 경우는 광고도 많고 저희 키즈닥터에서 올려놓은 글들도 많고 하니까 약간 어머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유명 교육 카페에 들어가서 키즈닥터 검색을 해봤거든요. 다 유치원 때 브레인스쿨, Y지만, 그러니까 Y키즈, 키즈닥터 중 어떤 곳이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의글이 되게 많아요. 교육 카페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우리의 가치가 높아졌으니 검색되는 수가 많고 그거에 대한 질문도 많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답이 다 뭐였냐면 어린 시절엔 거기 가서 키즈닥터에서 사고력, 보드게임을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다들 Y키즈로 Y즈만을 가야 돼요. 라든지 1학년까지 다니고 2학년 때부터 CMS를 가는 게 나아요. 라는 대답이 굉장히 많은 거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는 4학년, 5학년까지도 저희 키즈닥터에서 수업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회사의 이미지입니다. 이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이미지가 굳어졌느냐? 놀이 수학을 한다, 교구 수학을 한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정작 선생님들도 우리는 구체물을 통해서 수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읽고 푸는 능력은 부족해요 라는 걸 인지하고 계세요. 선생님들도 인지하고 계시고 학부형들 또한 더 크게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일단 학교를 준비하면 계산 문제가 거의 다 수학 문제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 어머님들의 생각을 깨드리기가 힘들고 또 하나는 다른 몇몇 학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유아 시절에는 구체물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학교를 가면 시험을 잘 보는 수업을 하는 게 맞아요 라고 어머님들께 설명을 하니 어머님들은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니까 맞다,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어린 유아기 아이들에게만 이 좋은 교육을 전도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육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키즈닥터에서는 경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의 수학 경시와는 다르게 지금의 수학 경시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옛날처럼 선행이 많이 된 친구들만 경시를 풀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아마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다행히도 이제 국가에서 원하는 수학의 교가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경시가 난이도는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고력을 모르니까. 하나 선행을 해서는 안 돼요. 시험 범위 자체가 재학년 걸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목표를 두고 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방법의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면보다는 구체물로, 하지만 경시는 구체물을 머리로 넣어놓고 지면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더해주면 돼요. 아이들한테 뭐 처음부터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지면으로 옮기는 것만 선생님들이 조금 노력해 주시면 결과는 우리가 훨씬 좋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또 하나, 저희가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학력을 테스트할 만한 기준이 없어요. 학교에서 얘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지금 제 학년 거에 발 맞추어 잘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 학년이 대상인
경시를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수학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은 부족하구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학교에서 우리 공부 잘하는 애가 우리 학원에 와준다고 하면 좋잖아요. 좋은데 잘하고 못하는 아이 기준이 지금 없는 거예요. 학교마다 시험을 안 봐서. 그러니까 경시를 통해서 아,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잘 해나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점검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탁월해요. 그쵸? 저희 키즈닥터에서 1년 정도 교육을 받은 친구들의 경우는 생각하는 깊이 남다르고요. 생각하는 거 굉장히 잘하고요. 창의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면으로 끌어내는 건 조금 부족했어요. 그쵸? 왜냐면 애들은 수학을 재밌게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우고 하려고 하니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꺼내내기가 귀찮아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경시라는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성장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경시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당연히 우리는 학원이니까 경시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당연하지만 이 아이들이 경시라는 걸 준비하는 동안 얘네들 분명히 성장을 하거든요. 그것 또한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키즈닥터에서 경시는 어쩌면 너무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사고력이 좋아진대 라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얘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막 설명회를 갔더니 우리는 경시대회에서 이런 상을 거뒀고 얘는 뭐 영재원에 가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께도 부모님들께도 우리 아이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보너스와도 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아주 작은 노력만 해주셔도 이 모든 걸 다 저희는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즈닥터에서는 경시는 어쩌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키즈닥터 학생을 대상으로 선생님들께서 힘들이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다 할 거니까 믿고 한번 따라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경시 대비를 저희가 하면 효과를 알고 계셔야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시잖아요. 제가 봤을 땐 학력의 점검이 가장 커요. 친구들마다 저희는 반드시 아이들이 도형, 부채물에서는 굉장히 강세를 이룰 거예요. 그쵸? 직접 머리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어린 시절부터 부채물을 통해서 형상화를 하는 노력을 저희가 몇 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굉장히 탁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읽고 푸는 지문 형식의 문제는 저희가 약할 수 있죠. 그거를 도와주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점수로 어머님들은 평가를 하세요. 그죠? 100점 맞았느냐 50점 맞았느냐가 중요하지, 도형에서 다 맞았느냐 문제에서 다 틀렸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경시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어머님들께 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거를 증명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쵸? 그리고 경시 대비해서 성과가 나오고, 아니면 내 아이가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같이 준비시킨 우리 반 친구들 중에 성과가 보이면 어머님들은 다음번에 저 성과는 나의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당연히 수강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는 키즈닥터가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는데 아이들 수학은 저런 식으로 부채물을 통해서 배워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불안한 마음에 갈아타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아, 여기서도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문제풀이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있구나, 이걸 연습시켜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갈 필요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강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시에서 우리는 성과가 잘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육이 당연히 경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는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시에서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영재원에 입학을 시켜주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게 선생님이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로 인하면 어머님들은 만족도가 갑자기 상승하시겠죠. 그러면 감히 제가 어저께 찾은 것 중에 깜짝 놀랐어요. 한솔이랑 비교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건 학습지와 비교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예 사고력을 길러주는 건데 방향이 전혀 다르지만 그냥 수학 학습지랑 비교가 된다는 게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은 앞으로 생기지 않겠죠. 우리는 심화된 사고력을 가리킨다는 거를 경시반 준비를 통해서 알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본사에서는 선생님들이 경시반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거예요. 그 막막함을 해소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선생님들이 경시반을 하려면 일단 아이들은 어떻게 선발해야 되는지, 뭘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얼마만큼 가르쳐야 되는지, 도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그러면 데리고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지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막막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봐야 돼요. 1년, 2년 동안은 시행착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본사에서 되게 노력을 할 건데요. 우선 선생님들은 저희가 진단검사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시를 진행하려면 내가 가르쳐봤을 때 얘가 꽤 똑똑해요.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경시를 준비한다. 맞을까요? 아니요. 조금 달라요. 목적이 있는 시험과 그쵸? 그렇지 않은 공부는 조금 다르게 해야 돼요. 공부법은 다 똑같다라는 책을 쓴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험 공부는 똑같대요. 어떤 시험이든 다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시험에 대한 준비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경시가 됐든 고시가 되든 그쵸? 공무원 시험 되든 그거 목적을 갖고 있는 시험에 대한 대비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는 아이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법은 다르죠. 아이마다 개별성, 수월성을 인정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 아이가 잘하는 영역을 조금 더 점프할 수 있게끔 발도급하게 되어주는 거고 부족한 영역을 조금 끌어주고 이게 조율이 잘 돼야 얘네들은 이제 하는 거지만 경시 같은 시험은 특수한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갔을 때 똑똑하다의 기준은 내 말을 굉장히 잘 알아듣거나 그쵸? 내가 나하고 잘 통하는 친구가 똑똑하다고 생각되어질 가능성이 커요. 어떤 객관화된 테스트지를 통과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똑똑한 것 같으면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말 잘 듣는 애가 성격 좋은 애인 거예요. 착한 아이고. 근데 그 아이가 정말 밖에 나가서도 착한 아이일 거라는 보장은 없죠. 경시 또한 똑같아요. 목적을 갖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진단평가를 통해서 걸러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뭐 3년을 다녔는데도 50점밖에 안 나와서 얘는 경시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는 조금 선생님이 어머님들과 상담을 하실 때 아직 사고력은 좋으나 이렇게 독해력이 부족한 걸 부각시켜서 저희가 이 부분도 생각해서 지도하겠다고 하고 다음번에 진단평가를 도전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오래 수강한 친구들을 무작정 받아준다거나 내 말을 잘 듣고 보니까 얘는 끈기가 있을 것 같아. 이 끈기가 과제 집착력이라고 했으니까 시키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학원이에요.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교육과는 다른 곳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10명이면 30% 이상, 즉 3명 이상의 성과자를 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친구들 중에서 될 것 같은 친구들과 이 친구들보다는 부족하지만 이 친구들한테 좋은 영향을 받아서 다음번에는 성장할 수 있을 그런 친구들로 팀을 꾸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학원에서, 수학학원에서 경시반을 뽑을 때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오래 다녔고 선생님이 봤을 때 똑똑한 애들 데려다가 경시시켰는데 1년 해보고 2년 하고 3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그 학원에 문제가 있는 학원이 돼버려요. 그런데 처음에 선발할 때 될 것 같은 친구들로 팀을 구성을 했어요. 10명. 될 것 같은 10명을 데려다 했더니 장류가 바닥을 깔아주고 대여섯 명이 동상이라도 한두 명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잘 가르치는 최고의 학원이고 그러면 지난 10여 년간의 우리의 노력은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 우리는 그것도 고민을 하고 친구들을 선발해야 돼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시험은 그 특성에 부합하는 친구들을 골라내서 그 친구들이 완성이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전혀 그 시험이랑 동떨어진 친구들 1부터 100까지 가르쳐서 내가 이 시험에 붙게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준비를 해서 그 친구들을 지도하는 게 훨씬 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부채물로 조작하고
공간 지각력이 최고인 친구들한테 지면을 풀려서 문제를 이해시키고 그 친구들 언어를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선생님.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고력도 좋은데 언어 능력이 조금 되는 친구들은 키즈닥터에서 1, 2년간 사고력을 쌓아왔으니 그 친구들을 데려다 준비시키는 게 훨씬 유리하죠. 우리는 성과도 무시하면 안 되고요. 아이의 발달도 중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면 이 경시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경시라는 시험이 우리도 어려웠어요. 우리 때도 어려웠는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괜히 이거 준비했다가 수학이 더 싫어졌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으니 그런 친구들 데려다 해봤자 우리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진단평가를 통해서 본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받는 진단평가지니까 그걸 통과한 친구들만,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는 원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측정하지 마시고 본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통과한 친구들만 데려다가 수업을 할 건데요. 교재 지원이나 교사 연수, 뭐 교수법지도 이런 건 당연히 본사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해드려요. 교재 같은 경우도 경시는 일반 시험이랑은 달라요. 배점이 다 있어요. 그쵸? 그 배점이 다 다른데 제가 선생님들께 일거리가 늘어나도록 선생님들께서 직접 문제집을 만드시고 시중 문제를 편집하셔가지고 아이들 시험 이거 아니에요. 본사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뭐 점수별 문화한 문제집도 다 따로 나갈 거고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문제집을 저희가 추려서 경시에 꼭 필요하고 이런 문제들은 다 다뤄봐야 되라고 생각하는 문제집을 저희가 편집해서 나누어 드릴 생각이에요. 신청하신 원에 한해서는 그럴 생각이니까 선생님들은 전혀 더 일이 늘어난다라는 생각 안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은 아, 이 아이들 내가 그동안 잘 가르쳐온 아이들이 결실을 맺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어머님들께도 나는 인정받는 선생님이 될 거고요. 이 아이한테도 이 아이 인생에도 경시라는 걸 맛본 아이들이면 더 하고 싶어해요. 그런 아이들을 뽑아다 하는 거예요. 경시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거는 재밌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요. 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뇌과학자인데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신데 뇌과학자가 학습 클리닉을 차리셨어요.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뇌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학교 보내더니 공부를 못하더래요. 엄마는 뇌과학자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차리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자기 아들을 뇌를 조작해서 공부를 시켜봐야지는 야심찬 뽑으로 학원을 차린 건데 해보니까 엄마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정서의 문제였고요.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 첫 번째는 정서고 두 번째는 엄마들이 사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엄마 아빠가 문과다고 내가 수학물이 없대. 그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은 말일까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 수학머리가 있어요. 수학머리는 있어요. 근데 그걸 타고나는 걸까요? 그 타고난 게 아니에요. 수학머리는 만들어지는 거고요. 국어머리도 만들어지는 거고 사회머리, 과학머리 다 만들어진대요. 그 과학자 말에 의하면 수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수학적 지능이 높아지고요. 국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국어 지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고를 간 친구들은 머리가 좋아서 갔다기보다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과학고를 갈 때하고 졸업할 때를 보잖아요. 졸업할 때 지능이 훨씬 높아져 있어요. 가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 경시도 똑같은 거예요. 수학 성적을 올리려면요.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수학 문제 쉬운 거를 100개 푸는 것보다 100개 풀 시간에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얘네들은 성숙한대요. 수학머리가 발달한대요. 수학 지능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구체물 어렵잖아요. 선생님들도 이제 친구들 가르치다 보면 와 이거 진짜 어렵다 하시는 문제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재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능이 높아져요. 걔는 계속 머리를 쓰니까. 똑같아요. 수학 학교에서 하는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온 국민이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교과서예요. 그쵸? 그러면 그런 문제만 계속 접한 친구들하고 굉장히 심화된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하고 수학지는 누가 더 높게요? 당연히 이걸 풀었던 친구들의 지능이 훨씬 높아져요. 이 문제를 자기가 처음에는 10분이 걸리고 8분이 걸리고 5분이 걸리고 결국은 2, 3분 안에 풀어낼 수 있을 때 아이들은 굉장한 성취감을 맛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걸 아이들한테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수학적 지능을 높여줬다라는 그런 성취감을 선생님들이 맛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본사에서 거의 다 해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열정만 갖고 이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학 문제도요. 경시 문제는 약간의 패턴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대학 가서도 수학을 계속 배우신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고민하나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버전으로 낮추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방정식은 되게 쉬운데 방정식인데 문자를 쓰지 말고 이 아이한테 문제를 이해시켜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시 문제를 보시면 선생님들은 이게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문제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두 줄이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얘네들한테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다 그려주거나 다 보여주거나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 어렵지 않게 지도해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은 정말 열정만 준비하시면 경시는 저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교재를 먼저 볼게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교재, 좀 준비되어 있는 교재를 보면요. 저희가 4월에 성대경시가 정기가 있고요. 후기가 10월에 있죠. 그럼 이제 7세 하반기부터 준비를 시키셔야죠. 그 전에 7세 친구들 중에서 반드시 진단고사를 통과한 친구들 중에서는 주교재는 저희가 창의사고력 수학, 창사수라는 교재가 있죠. 그게 굉장히 심화된 사고를 이용하는 문제집이에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그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그거를 저희는 주교재를 쓸 거예요. 그걸 주교재를 쓰고 얘네들이 7세들인데 걔네들이 이제 3월이 되고 4월에 시험을 보면 3월달까지의 학교에서 배운 수학 내용이 시험 범위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대부분 다 연상 문제, 그러니까 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도형은 하반기에 배우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아요. 단 변별할 수 있는지만 물어봐요. 도형을 그려놓고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이런 정도 2점짜리 문제가 나오는 정도지 다 대수 파트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지도해야 돼요? 사고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문제를 이해하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1학년 경시는 문제를 이해했는지의 싸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성과 내기가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것만 준비시켜주면 돼서 최상이나 최고 수준 문제집을 갖다가 저희가 편집을 해서 꼭 필요한 문제만 추려서 이제 편집본으로 제본으로 나갈 거고요. 8세, 9세, 10세도 똑같이 주교재는 저희 창사수 쓸 거예요. 주교재는 창사수를 쓸 거고 부교재로는 저희가 이제 90분을 하거나 2시간을 하거나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학년에 따라서 반은 주교재를 나갈 거고요. 90분이면 45분 수업은 창사수를 나가고 45분은 시중교재 저희가 본사에서 편집된 제본책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혀 부족함이 없으실 거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시험 보기 2달 전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월에 시험이 2월, 3월 이렇게 2달 동안 보실 교재인데 이 교재 또한 회사, 저희 본사에서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점수대별로 문항을 따로 묶어서 선생님들이 아세요. 아 얘는 2점짜리, 3점짜리만 다 맞아도 수상권이거든요. 사실 그 점수에서 실수 안 해도 이 친구는 2, 3점짜리만 주력할 친구다. 아 얘는 5점까지 노력해볼 만한 친구. 이걸 선생님들이 잘 아세요. 가르쳐보시는 선생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점수별로 문항을 묶을 거예요. 문항을 묶어서 선생님께 드리면 아이들하고 반별로 잘 선생님들이 이제 잘 조직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다 드려요. 기출문제에 대한 문제 프리즈까지 다 드릴 테니까 어려우시면 전화를 주시고 홈페이지에 남기시고 하시면 저희가 다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특별히 막 자다가도 고민해야 되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으시니까 걱정 안 하시고 도전하셔도 돼요. 로드맵을 볼게요. 7세는 9월 2학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4월에 뭔가를 하는데 이게 언어력이 갑자기 생기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7세 초반에 아, 이미 경시반에 한번 넣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저희는 사고력도 그렇고 수학도 교재가 있잖아요. 그 교재를 아이가 직접 읽고 그걸 선생님한테 해석해줘. 나한테 풀이해줘봐. 너만의 방법으로 나한테 해석해줘봐 라고 항상
조금씩 이렇게 지도를 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 그리고 이제 하반기 9월부터는 경시 입문이라고 해서 경시 대회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 유형에 대한 문제 해석에 대한 거를 조금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문이기 때문에 막 심화 문제를 풀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럼 주로 2점짜리 수준에 관련된 문제를 읽고 풀지는 않더라도 해석하는 거를 중심으로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8세, 9세, 10세는요. 9월부터 10월에 이제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제가 7세부터 준비했다고 치면 12월, 1월, 2월까지 이렇게 해놓고 3, 4월에 실전 모의고사에서 4월에 시험을 보면 되고 5월, 6월, 7월, 8월에 또 참사수와 시중교재 편집본 가지고 심화사고력을 하고 9월, 10월에 심화 기출문제를 풀어서 모의고사를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마무리해서 돌아가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저희는 1년이면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믿는데 애들이 기본적으로 사고가 탄탄해요. 사고가 탄탄하고 또 하나 이제 뒤에서 경시에 대한 이제 제가 해부를 할 텐데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도형 문제 그쵸? 그게 저희 배점이 9배점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되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면 우리는 충분히 1년이면 할 수 있고 3학년까지 저희가 준비를 시켜주고 4학년 저희가 이제 영정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3학년까지 저희가 경시를 보고 있어요. 3학년까지는 우리가 조금 저희가 우리가 하는 대로 본사가 먼저 시행을 하니까 하시는 거 보시고 같이 하세요. 같이 하셔서 같이 성과 내고 어머님들께 키즈닥터는 이렇게 놀이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쟤는 놀면서 하는 곳이야. 이런 편견을 깨게 저희가 반드시 성과를 내시도록 올해 1년을 정말 분발해 주셨으면 되게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은 경시대회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냐면요. 교육방도 없고 애들이 잘 보는지 궁금하고 우리가 잘 하고 있었다. 그동안 20년간 저희가 아이들 잘 지도했다라는 증명도 해보고 그렇죠?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사고력은 되게 높아진다고 하는데 어떤 데서 사고력이 높아졌다는 걸 도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좀 뽐내고 싶은데 그런 갈증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경시예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어느 학교를 다니던 어느 지역이든 간에 다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경시는 키즈닥터에서는 요즘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다행히 교육 목표가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더 하려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시가 어떤 시험인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지 지피지기 100점 백스 어떤 시험인지 알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수학교육은요.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한대요.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학원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학을 지도하느냐면 실용적, 가치, 목표적 문제를 잘 풀고 문제 해결을 잘하고 좋은 점수를 받게 하기 위한 또 하나는 도야적 가치 목표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이게 교육부에서 지정한 목표인데요. 사고력 신장이 수학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맞아요. 뇌과학자들이 그랬어요. 세상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인지하는 게 수학인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뇌가 활성화가 된대요. 그런 목적으로 수학을 공부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저 정도로 목표를 하고 가르치다 보니 전 국민이 70%에서 90%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과의 괴리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시중의 문제집 되게 다양하고 한 출판사마다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단계를 나누어 놓고 문제집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경시는 그것도 맨 위에 있는 시험이에요. 난이도는 있으나 이거를 준비했고 이거를 성취한 친구들은 그만큼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 문제는요. 보시면 이제 기억 확인 문제가 있어요. 기억 확인 문제를 보면 거의 계산 문제죠. 연산. 초등학교 때는 연산 문제예요. 사탕이 9개씩 들어있는 봉지가 여러 개 있는데 봉지에 사탕을 2개씩 꺼내서 세본이 14개였대요. 처음 모든 봉지에 들어있던 사탕은 몇 개입니까? 2점짜리 문제예요.
선생님, 이게 2학년, 3학년이 푸는 문제거든요. 2학년 애들이 이제 푸는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애들이 그거에서 안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게 요즘 수학 교육의 목표인데 실생활 연계래. 사탕이 앞에 있는 동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문제.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뭐부터 생각해야 돼? 이게 단순 연산 문제의 대표 문제인데 식이 연산만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진짜 연산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덧셈 뺄셈 곱셈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죠. 그쵸? 사탕을 2개씩 꺼내 3번이니까 14개였네? 그러면 몇 봉지인가?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저희가 7차 교육과정부터는 문제 해결 문제가 각 단원에 다 들어가요. 옛날에는 따로 빼어있던 한 영역이었거든요. 문제 해결 문제는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게. 근데 7차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사가 개편되면서 각 단원에 응용 문제로 문제 해결 문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영역이 아니라 걔네는 그 문제에서 실어 문제에 속한다라고 해서 응용 문제로 다 문제 해결 문제가 들어가서 단순 연산 문제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이제 이게 대표적인 계산 문제고요. 파란 거 조금 다시 한번. 아까는 그죠? 수학적 표현 문제를 보면요. 이게 수학적 해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뭐지? 방정식 문제, 부등식 문제, 가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수학적 이제 표현 문제인데 이거는 식을 보고 문장제로 된 식을 보고 아니 문장제로 된 문제를 보고 식을 만들어서 풀면 되는 문제예요. 수학적 표현 문제는 어떤 수는 36을 빼고 그 수의 반을 3번 더하면 96이래요. 어떤 수는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뭐부터 해야 될지 떠오르진 않죠. 이런 게 경시 문제인데 계산은 쉽죠. 계산은 쉬운데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게 경시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키즈다크 친구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만 하면 문제만 이해를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내는 건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문제를 보면 어떤 수에서 36을 뺐더니 기울의 반, 니은의 반을 3번 더했더니 96이래. 이거 어떻게 가면 돼요? 거꾸로 가면 되죠. 거꾸로 가면 되죠. 니은을 3번 더했더니 96이니까 니은은 32가 되고 싶고, 그죠? 기울기 반이 30이니까 기울은 64가 되고, 36을 빼서 64니까 어떤 수는 100이 된다. 거꾸로 가는 문제죠. 거꾸로 가는 문제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방정식, 특히 2학년 이때는 방정식 문제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방정식 문제를 보고 식을 이렇게 세울 줄 아는 능력을 보는 문제가 수학적 표현 문제고, 얘네들이 3점, 어려운 건 4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학적 해석 문제인데요. 수학적 해석 문제부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고배점 문제예요. 수학적 해석 문제는요. 식을 보고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지, 주어진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을 따로 해서 내가 이 문제는 이런 문제겠구나라고 유추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배점이 굉장히 높아져요. 문제를 보면 거의 경우의 수.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런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빨간색, 파란색을 옆에 칠하는데 뭐 이웃하지 않게 칠하는 방법을 묻는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많아요. 1부터 6까지 수가 쓰인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 나온 수에 따라 보기와 같이 계산을 할 거래요. 두 수가 같으면 차가 1이면 더하고 두 수의 차가 1보다 크면 두 수를 곱한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이 문제는 이해가 가세요? 그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문제인 거죠. 우리는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써야 돼요. 애들은. 우리 경우의 수 하면 선생님들 수학 전공하시는 선생님들 팩토리얼 많이 쓰세요.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하면 6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하죠.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에서 36분의 1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그거 이해 못해요. 36가지의 경우수를 다 써줘야 돼요. 그 시간을 많이 잡아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사고력이죠.
시간을 최소화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거든요. 얘네들이 서른 문제잖아요. 그럼 배점이 작은 문제를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풀어내고 시간을 확보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25번 이후의 문제들이죠. 걔네들은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찾아내는 것도 어려운데다가 해석할 때도 식이 굉장히 길어서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대충 이렇게 보면 곱하는데 다섯째 수는 얼마일까? 그러면 큰 수 애들부터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겠지 해서 요거 안 쓰고 이거부터 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가르치면 되고 이런 문제를 모든 아이가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문제가 수학적 해석 문제라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단계성 문제를 보면요. 저희 그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거나 두 개의 식을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것들 있죠. 더한 다음에 곱하거나 곱한 다음에 더한다거나 그 식이 독립적으로 연결된 거. 그런 게 단계성 문제. 제일 싫어하는 게 가위바위보. 저도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가위바위보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나이 문제. 이런 거는 식을 따로 만들어내서 차례대로 그 식을 끼워 넣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가위바위보 3번 이기면 뭐 3명이 이기는 계산수의 합이 6명이래. 이거에 대한 문제 또한 단계적으로 해야 돼. 얘가 이기면 가위를 냈다면 경우의 수 문제가 대부분 다 배점이 높아요. 근데 이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려워요. 애들은 경험을 해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가지수를 세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문제만 잘 이해시켜 주신다고 하시면 수업 시간에 애들끼리 해보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30분을 쓰시더라도 고배점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한테라면 얘네들은 내가 이번 학기 동안에 도저히 4점, 5점짜리 풀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 뭐 상관없지만 하면 될 것 같은 친구들이 이 한 문제를 완전히 이해시키잖아요. 이와 비슷한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든 시간 배점이 시간을 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경시는 이런 문제가 단계성의 대표적인 문제인 거예요. 응용 문제는요, 되게 예민하고 지금 응용 문제는 이거 말로만 들어도 실은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는 특정하게 뭐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다 섞여져 있어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다 들어가 있고요. 한두 가지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죠. 보시면 5 동그라미 세모 x를 규칙에 따라 나열하고 번호를 붙였대요. 응용 문제예요. 이거는 3점이 될 수도 있고 4점이 될 수도 있고 5점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에 해석을 할 수 있고 아이들마다 풀이 방법도 다 다를 수 있더라고요. 응용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고배점의 문제들이 대체로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게 응용 문제예요. 그리고 오락 문제는 우리 많이 해요. 수도쿠 같은 거 있죠. 퍼즐, 그 다음에 복면산.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경시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제가 5점까지는 이걸 넣어보진 않았는데 경시에서 나오는 퍼즐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게임 문제가 단일 꼭 나오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복면산 있죠. 기역, 니은 곱하기, 니은, 디귿은 뭐 기역, 니은, 디귿이나 이런 문제들로 해서 나오는 복면산이라는 식충사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오락 문제죠. 오락 문제이지만 아이들은 힘들어하는 문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수학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할 건데 문제 이해 단계를 언제는 처음 준비하는 경시를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주로 문제 이해 단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하셔야 돼요. 얘네들이요,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 경시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경시는 저도 어쩌다 보면 이게 지금 이 조건 말고 한두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이 한두 가지는 더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싶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것도 저도 제가 완벽하게 그 문제를 이해 못한 거잖아요. 처음에 경시를 준비할 때는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심을 둬서 얘네들이 문제만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에 목표를 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 된 친구들은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얘들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볼까? 거꾸로 가볼까? 그림을 그려볼까? 아니면 식을 세워볼 건데 어떤 식을 세워야겠니? 이거는 더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곱해야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다 동원해서 직접 보니까 한번 문제에 식을 세워보던 그림을 그려보던 문제 해결 방법을 세워봐 라고 해서 선생님 이 문제는 거꾸로 가면 돼요. 이건 그림 그리면 돼요. 초등학생들 저희가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경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그림을 그리는 문제가 대부분 남은 영역 찾는 거잖아요. 땅에 얼마는 사과를 심었는데 나머지 땅에 몇은 또 얼마를 이런 거 분수를 안 배우는 어린 친구들한테는 뭘로 하냐면 다 그림으로 해요. 이제 그럼 우리는 이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친구들이 잘 해주면 그러면 이제 이거 풀자. 이때 실행이 가장 쉽죠? 왜 뭐만 하면 돼요? 계산. 가장 어려운 게 이해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가 어려워요. 경시는 요즘 경시는 특히 실행은 쉬워요. 연산이 복잡한 연산이 거의 안 나와요. 옛날처럼 연산을 복잡하게 해서 배점을 높이는 문제들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 단계는 쉽고 우리 친구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검증이에요. 어린 친구들 저거 절대 안 해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저거 중요한지 모르더라고요.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반드시 검증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옆에 끼고 앉으셔서라도 해주셔야 돼요. 얘가 어디가 지금 막혀도 정말 계산에서 단순 계산이 틀린 건지 아니면 계획까지는 잘 세웠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는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데 이것까지 잘 세웠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야지 실행이잖아요. 근데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는 일이 있고요.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가지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아이들이 식도 써야 되고요. 식을 쓴 거 내가 해결해야 할 것도 선생님들 확인을 해마다 다 해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네가 다시 거꾸로 해봐. 우리가 가장 검증할 때 많이 쓰는 게 대입법을 애들이 이제 문제에다가 그냥 이쯤이면 한 15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입해보라고 하시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증은 필요한 단계니까 반드시 검증까지 꼭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에서 일반적 전략은 거의 교과서에서 쓰는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굳이 친구들한테 이런 건 하자 이렇게 할 필요는 평상시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특수 전략을 이제 경시에서 써야 돼요. 저학년일수록 뭘 많이 쓰냐면 그림이에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띠 겹치는 문제라든지 가로수에 삥 둘러서 가로등을 세운다든지 이런 문제 되게 싫어하는데 그거를 식으로 정리해주면 애들이 못해요. 선생님. 처음에 친구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머리로 우리 이제 과학적인 사고 실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누구만 하는 거냐면 갈릴레이만 하는 거죠. 일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머리로 실험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 또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머리로만 그 식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걔네들도 한계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얘네들은 그림을 통해서 경시 문제 중에서 배점이 높은 문제들은 거의 그림을 그려서 해결이 돼요. 거꾸로 해결하기도 그림을 그려놓고 거꾸로 가야 되고요. 예상을 하더라도 그림을 그려놓고 예상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이 경시를 처음 준비할 때 그림만 잘 그려도 80%가 해결이 되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 그리기를 선생님들이랑 아이들 함께 같이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예상 확인. 이게 대입법 많이 쓰는 거죠. 특히 이제 단순 연산일 때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으면 하나 숫자를 넣어보고 해결하는 친구들인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시간상 그렇게 해결하는 문제도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나중에 기출 풀 때는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규칙 찾기 문제 우리 많이 하죠. 패턴 찾기 이거 우리 아이들 강세죠. 패턴을 찾고 규칙을 찾는데 이거가 제가 보니까요.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영재교육을 공부하면서 사고의 단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고의 단계에서 쭉 배우면 가장 저차원의 사고에서 난이도가 나눠지죠. 고차원의 사고에서도 난이도가 나뉘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저차원적인 사고에서 난이도가 높아도 높아봤자 고차원적 사고에서 난이도 낮은 것보다는 쉬울 거야 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해왔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보니까 분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사실 분류, 변별이 가장 쉬운 사고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 다름을 찾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 이점 문제죠. 동그라미를 찾아내는 거, 네모, 주어진 그림 안에서 네모를 찾아내는 거, 이런 건 되게 쉬운 변별의 문제잖아요. 동그라미와 네모를 분리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문제인데, 그런데 제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 시지각적으로 얘네들은 발달이 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차원 사고 과정에서도 난이도가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고 차원에 따라서 난이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시 문제 보니까요.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순 연산에 관련된 문제도 되게 어렵게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그걸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인데 연산이 쉬워버리면 그거는 맞아요. 근데 생각은 정말 안 해도 되는데 계산이 복잡한 거 애들이 틀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보니까 다 체감 난이도예요. 어떤 아이는 도형이 강하면 도형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되게 쉽고요. 어떤 애는 연산이 너무 어려우면 단순 연산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잘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기, 거꾸로 풀기, 식세우기, 표만들기, 변형하기는